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남편은 38살입니다. 3년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 끝에 결국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 많은데 왜 하필 아이 가질 수 없는 여자를 택했냐면서 저에게 온갖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곤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나라면서 인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 또한 아니라며 제발 헤어지라고 했지만 제가 너무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 또한 저를 너무 사랑했기에 절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연애하면서부터 한 번도 서로 크게 소리낸 적 없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시어머니께서도 저희의 끈끈한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시더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고 하루하루 결혼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 또한 행복 가득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는 신혼여행지로 출발을 하였고 새벽에 도착을 한 저희는 힘겹게 짐을 풀고 맥주 몇 잔을 마시고 그냥 쓰러져서 자고 말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긴장을 했는지 전화가 수십 통이 왔는데도 그걸 받지 못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버리고 오전의 일정이 끝나버렸습니다. 서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정신없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캐리어 가방 열었어? 어제 내가 분명히 닫아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안 열었는데? 그런데 내 것도 열려있네? 어제 내가 열었나? 키가 꼽혀있는 거 보니까 내가 열은 것 같기도 하고. 맥주 마시고 너무 피곤했는지 당신 거랑 내 거랑 똑같으니까 헷갈려서 둘 다 열어버렸나 보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다음 일정 늦지 않게 나가려고 남편 재촉하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피로가 덜 풀린 상태로 일정도 빡빡하게 잡아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오후 여행이 끝이 났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야말로 그날 하루에 손해본 일정을 모두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 리조트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다름 아닌 저희 물건들이 모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펼쳐져 있는 짐을 보곤 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 또한 순간 경직이 돼서는 리조트 직원을 불러 지금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묵은 리조트 방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저희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고 저와 남편만 왔다 갔다 한 흔적밖에는 없었습니다. 가끔 원숭이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문틈으로 들어와서 먹을 걸 가지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마 똑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라서 아마 그럴 것 같네요. 창문도 열려있는 걸 보니 거의 확실합니다.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희 측에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밖에는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고 집안을 쳐다보고 있었고 워낙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먹을 것 또한 나눠주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정말 먹을 거 외에는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숭이 소행이라 생각하고 문단속 또한 잘했습니다. 저녁에 잘 준비를 마치고 남편과 맥주 한잔 하면서 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신혼여행을 만끽하고 있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쓸쓸함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눈치챈 듯 남편은 저를 안아줬고 그렇게 어두운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맥주 한 모금에 슬픔을 날려버렸습니다. 즐거운 날 분위기 망치기 싫었습니다.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잠이 들었고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뒤척이다 원숭이가 들어온 것 같아 너무 놀라 눈을 번쩍 뜨게 되었고 급하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 뒤에 숨어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저희 앞에 있던 모습은 원숭이가 아닌 검은 그림자의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자의 형체는 가만히 서 있었고 저희 또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소리를 지르며 남편과 저는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빠르게 불을 켰고 그리고 보게 된 모습은 다름 아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한 10살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아이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로 빤히 보고 있더니 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희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 것도 놀랐지만 한국 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커 보였던 아이는 이상하게 말을 잘하지는 못했고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더니 여권을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곤 리조트 밖으로 나간 곳은 다름 아닌 방충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환기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환기구를 막고 있었던 방충망을 잘 맞춰서 끼워놓곤 다른 아이들이 있는 건지 누군가 부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가 달려가는 곳을 보고 있었고 그 아이 또한 저희를 한번 보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잠 한숨 잘 수 없었고 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 아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 아이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아이 아마 여기 와서 부모와 헤어진 것 같아. 그런 사례 많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가 찾아줘야겠다. 다음날 다시 오겠지? 그때 데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쌍하잖아. 얼마나 가고 싶으면 한국 가고 싶다고 말하겠어. 아침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한번 물어보자. 그리곤 어제 있었던 일을 리조트 직원에게 말을 했고 저희가 한 말을 듣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환기구 쪽을 살펴봤습니다. 어른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나 물건들이 분실이 된 건 모두 환기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저희는 다시 그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새벽에 다시 들어온 아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힌 다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8살 정도에 여기에 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모를 기다렸다는 걸 알게 된 저희는 더 많은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희를 집중하지 못하면서 산만한 상태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길래 너무 지저분한 모습에 일단 씻기고 먹을 거와 함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곤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날 저희는 대사관에 찾아가 신원조회와 함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신혼여행 일정을 모두 사용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아이 신원은 확인이 되었지만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조사를 위해서 보육원에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알게 될 때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알게 된 소식은 부모 둘 다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빚도 많이 있었고 주위에 친척도 없는 걸 봐선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며 나이도 꽤 젊은 부부였는데 안타깝다는 말을 하곤 가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저희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잘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이 소식을 전해주기에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소식을 물어보는 말에 회피할 수 없어서 조용히 마주 앉아 상황을 설명했고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알 수 없는 표정과 함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웃으며 다시 놀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나이에 비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고 정신 연령이 많이 뒤처진다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며 자주 와달라고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떠난 신혼여행에서 만나게 된 또 다른 인연이 제 머리를 아프게 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남편 또한 마음이 아팠는지 말없이 껴안아 줬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일은 양가 부모님 설득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인연에 기억이 떠나지 않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희는 입양을 선택했지만 강하게 부정하시는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너무 힘들었네요. 저희는 입양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양가 부모님들께 관련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설득 끝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결국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니
연예인분들 또한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입양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신 걸 보면 저희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판단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와 함께한 지 3년이 된 13살 형석이와 새롭게 이룬 저희 가족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